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리 2-3단원 건조기후와 건조지형 단원의 문제 16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39쪽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입니다. 지도의 A 지역에 나타나는 사막의 주된 형성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위치한 곳은 나미브 사막이죠. 나미브 사막. 자, 요 나미브 사막은 벵겔라 해류, 한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막이 된 거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아 수분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틀렸죠. 나미브 사막은 요 한류에 의한 사막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의 B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것이고, 자,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사막이 된 겁니다. 자, B의 사막의 형성 원인은 아열대 고압대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열대 고압대 사막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호주 내륙에 위치한 요 D도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 만들어진 사막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C를 보고 아열대 고압대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자, C는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대륙 내부에 위치한 사막이죠. 그래서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이 된 곳입니다. 자, 3번까지 다 틀렸고요. 자, 그리고 E에 표시되어 있는 곳은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파타고니아 사막이죠. 파타고니아 사막. 이 파타고니아 사막은 편서풍의 바람 그늘 사면이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위치를 하죠. 안데스 산맥. 자, 그리고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파타고니아 사막은 편서풍의 바람 그늘 사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골풍의 바람 그늘이기 때문에 사막이 되었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D 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A가 표시된 곳은 아까 우리 봤던 파타고니아 사막입니다. 파타고니아 사막. 자, 파타고니아 사막은 편서풍의 바람 그늘 사면이 되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B는 나미브 사막이죠. 자, 대표적인 한류 연안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한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서 발달한 사막. 자, 2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D는 해양으로부터 수증기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자, D는 중국 서부의 고비 사막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비 사막이고요.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에 위치해서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입니다. 자, 3번까지 남았고요. 자, 4번에 A는 C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사막은 C 사막이죠. 자, C는 위도가 20도, 30도쯤에 위치한 사막이니까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데, 자, A는 아열대 고압대가 오기는 조금 위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죠.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렸죠. 이 중에서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는 건 C였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연평균 기온은 C하고 D 중에 당연히 C가 높겠죠. 왜냐하면 C가 D보다는 더 적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글에 밑줄 친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기역의 기후가 연강 수량 250 미만인 이 기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 기역의 기후는 사막 기후죠. 사막 기후. 자, 기역 선택지 보시면 사막 기후는 북반구보다 남반구에 더 넓게 분포한다라고 했는데, 사막은 북반구에 더 넓게 발달합니다. 자,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부터,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 있는 사막들, 이렇게 넓은 사막들이 북반구에 훨씬 많기 때문에, 자, 기역은 지금 틀렸고요. 자, 그리고 니은에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자, 이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대표적으로 삼능석과 버섯바위가 있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람에 날린 모래 알갱이에 의해 침식된 암석들이 삼능석과 버섯바위입니다. 니은은 맞는 설명이죠. 자, 디귿에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 요 디귿을 우리는 와디 혹은 건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면 와디라고 하면 여기까지 맞는데 지하 관계수로의 주요 물 공급원이다. 요 부분이 지금 틀린 거죠. 자, 와디는 물을 이용하기도 전에 빨리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물을 이용할 수가 없죠.
보통은 지하 관계 수로의 주요 물 공급원은 그 카나트 같은 경우에는 해발보다 높은 산지에서 얼음 녹은 물들 이런 걸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앞부분 와디는 맞는데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리글에 이 건조한 기후 특성에 적응하여 독특한 생활 방식과 문화 경관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붕이 평평하고 벽이 두꺼운 흑벽돌 집이 나타난다. 요거 맞는 거죠. 자, 지붕이 평평한 건 강수량이 적어서 그렇고요. 벽이 두꺼운 거 일교차가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흑벽돌로 집을 만드는 건 나무를 재료로 활용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흑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기억에 와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와디는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죠. 평상시에는 물이 없고요.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사구에 밑줄 그어져 있고요. 자, 사구는 바람의 운반 태적으로 형성된 모래 언덕이죠. 자, 니은 선택지 보시면 니은이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이어진 지형을 바하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바하다는 선상지가 여러 개 이어진 복합 선상지를 자, 우리는 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삼능석이 밑줄 그어져 있고요. 삼능석은 바람에 의해 운반된 물질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는 게 맞죠. 바람에 날린 모래 알갱이가 암석의 여러 면을 납작하게 깎은 암석이 삼능석입니다. 자, 디귿 맞아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리글의 플라야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플라야의 물을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틀린 거죠. 맞죠? 왜냐하면 플라야는 염분 농도가 높은 호수입니다. 평상시에는 말라 있고 플라야에 물이 고여 있어도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나 농업용수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40쪽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행을 마치고 작성한 블로그 내용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 자, 먼저 여기가 간 데가 미국 서부의 건조지대를 갔다고 합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데스밸리에는 며칠 전 폭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호수가 있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생긴 이 호수를 우리는 플라야라고 하죠. 플라야. 자, 기억 선택지 보시면 플라야의 주변에는 카나트라는 지하 관계수로가 발달했다. 일단은 플라야는 관계수로의 그 용수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 기억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플라야는 우리가 염분 농도가 높으니까 요거 식수나 농업용수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카나트는 서남아시아 쪽에 있죠. 여기는 지금 미국입니다. 저 위치상으로도 틀렸고요. 자, 그리고 니은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은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 선택지 보시면 니은에 있는 바하다는 유수에 의해 형성된 퇴적지형이다. 자, 바하다는 복합 선상지잖아요. 일단 선상지가 유수에 의해 형성된 퇴적지형이니까 자, 바하다의 형성 원인도 유수에 의해 형성된 거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매우 적은 강수량과 큰 기온의 일교차라고 되어 있는데 기온의 일교차가 크면 화학적 풍화가 아니고 물리적 풍화가 활발해야 됩니다. 물리적 풍화.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평원의 우뚝 솟은 뷰트, 메사라 불리는 거대한 지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메사와 뷰트는 경암과 연암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되는 게 맞죠. 그래서 경암과 연암 중에 연암이 물리적 풍화와 바람에 의한 침식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암반이 자꾸자꾸 날씬해지면서 탁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뷰트 혹은 기둥 모양의 탁자 모양의 메사 혹은 기둥 모양의 뷰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에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나죠. 요거는 와디죠. 기억은 와디. 자, 그래서 기억에 외래 하천이다. 자, 요건 틀린 거죠. 자, 외래 하천은 와디랑 다릅니다. 와디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죠. 근데 외래 하천은 사막은 흐르지만 물이 흐르는 하천을 외래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래 하천의 정의는 수변 지역에서 발원하여 사막 같은 건조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 건조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을 우리가 외래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외래 하천이 나일강이에요. 자, 나일강은 사하라 사막은 물이 있는 상태로 흐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와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하천은 외래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플라야호에 밑줄 그어져 있고, 저 플라야호를 관계용수로 널리 활용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맞지?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플라야는 염분 농도가 높아서 식수, 농업용수 이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선상지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선상지는 유수의 태적으로 형성된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하면 우리는 바다, 복합 선상지라고 하죠.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메사 또는 뷰트. 메사 뷰트는 경암층과 연암층의 차별 침식, 차별 풍화로 형성된 지역.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그림은 건조 지형의 모식도 있다. 자, A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 자, 먼저 A는 자,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요 경사급변점에서 퇴적 물질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 땅이죠. 선상지죠. 자, B는 누가 봐도 비주얼이 버섯바입니다. 자, 그리고 C는 모래 언덕, 바르한이죠. 바르한 혹은 사구. 자, 그리고 D는 이제 플라야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지 풀이할게요. 자, A는 유수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서 형성된 선상지.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B는 버섯바위는 바람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암석을 침식하여 형성된 버섯바위다. 자, 니은도 맞죠. 자, 답은 간단하게 1번이고요. 자, 디귿에 C가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이어진 지형을 바하다라고 한다. 바하다는 선상지 A가 연속적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플라야의 물은 식수로 절대 활용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자, A, B, C, D 사진을 보고 지형을 찾아내 봅시다. 자, A는 딱 봐도 요거 딱 보면 알 수 있지, 버섯바위. 자, 그리고 B는 바르한 혹은 사구. 자, C는 삼능석이고요. 자, D는 물이 흘러간 흔적이 보이니까 와디가 되는 거죠. 와디. 자, 1번 선택지에 기억에 A는 주로 포상홍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버섯바위는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형성된 거죠. 바람의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이죠.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B가 연속적으로 발달하면 바하다라고 한다. 자, 바하다는 복합선상지입니다. 바르한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기억 내용 틀렸고요. 자, 디귿에 C는 주로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으로 형성된다. 자, 삼등석 이거 맞는 거죠. 그리고 디귿에 와디는 대부분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을 우리는 와디라고 합니다. 정답은 5번. 자, 9번 갑니다.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여기가 지금 미국 서부의 지금 데스밸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기억에 사막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사막은 남반구, 북반구 중에 자, 북반구에 더 넓게 분포하죠. 사하라 사막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내부의 사막들 이렇게 넓은 사막들이 대부분 북반구에 많이 있습니다.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펼쳐진 부채를 닮은 지역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이 지형은 선상지죠. 자, 니은은 선상지. 이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지형을 우리는 바하다라고 합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평평한 면과 모서리가 있는 이 암석을 우리는 삼능석이라고 하고, 자, 리을에 모래로 이루어진 높은 언덕은 우리는 바르한 혹은 사구라고 하죠. 자, 디귿 선택지에 디귿은 침식작용, 삼능석은 날린 모래알갱이,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알갱이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자, 바르한은 바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모래 언덕이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자, 미음에 플라야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플라야는 절대 식수로 활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야의 물은 염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여기도 사진에 지형을 찾아볼 텐데, 자, A가 바르한이죠. 모래 언덕, 바르한. 자, B는 물이 흘러간 이렇게 흘러간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와디고, 자, C는 이렇게 경사급변점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퇴적된 지형이니까 선상지가 됩니다. 자, 먼저 기억에 A가 연속적으로 발달하면 바하다라고 부른다. 바하다는 복합선상지니까 C가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해야 돼요.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B는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이 우리 와디죠. 그리고 평상시에 물이 말라 있을 때는 교통로로 이용을 합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C는 자, 디귿에 C는 산지에서 평지로 흘러나오는
흘러나온 하천이 골짜기 입구에 형성한 지역. 이것도 맞죠. 자, 여기서 윗부분은 산지, 아랫부분은 평지. 그래서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요 골짜기 입구에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리을에 A는 C보다 구성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바르아는 대부분 입자가 고운 모래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바람에 날린 모래 알갱이만 퇴적이 되니까. 자, 그런데 선상지 같으면은 빗물에 의해 유수에 의해 굴러 떨어지는 자갈, 모래, 흙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는 선상지가 조금 더 커야 됩니다. 바르아는 아주 고운 모래, 바람에 의해 운반될 수 있는 고운 모래만 존재를 하는 거죠. 정답은 니은디귿 3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기억에 사막이 밑줄 그어져 있는데 사막은 당연히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 중에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한 거죠. 왜냐하면 사막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일교차가 크면 암석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하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바하다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바하다는 사구가 연속적으로 발달한 지형이 아니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한 복합 선상지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디귿에 플라야의 밑줄 그어져 있고 플라야는 염분이 많아 식수로 부적합하다. 이거 맞는 거죠. 자, 니을에 건조기후의 밑줄 그어져 있고 건조기후는 증발량, 강수량 중에 증발량이 더 큰 기후, 더 많은 기후를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음에 퇴적암 지형에 발달한 탁자와 탑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메사와 뷰트라고 하죠. 지형은 메사, 그리고 기둥 모양의 지형은 우리가 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의 AC 지역의 기후에 관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관로 안의 숫자는 각 지점의 해발고도라고 했습니다. 해발고도. 그래서 이 해발고도가 아주 강력한 힌트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자, 먼저 B가 해발고도가 무려 2300m입니다. 자, 여기는 도시 이름을 좀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중남미의 주요 도시 분포할 때 요 B 도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도시 이름은 멕시코시티예요. 자, 멕시코시티. 자, 그래서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멕시코시티를 먼저 찾아볼게요. 기온을 보면 여기가 지금 고산기후니까 멕시코시티가 고산기후니까 자, 1월이건 7월이건 간에 여기 1월 평균기온, 7월 평균기온이 있는데 1월, 7월 기온이 10몇 도를 유지하는 봄과 같은 날씨가 돼야 되죠. 여기에 딱 부합하는 게 가죠. 1월 평균기온은 한 14도, 7월 평균기온은 한 17도 이렇게 되니까 항상 1월이건 7월이건 사람 살기 적당한 봄과 같은 기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가 B. 자, 이렇게 자, 먼저 연결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C를 볼게요. 자, 이 C가 어디냐면 한류가 벵겔라 해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벵겔라 해류. 요 벵겔라 해류는 한류잖아요. 자, 그래서 요 C부터 그러니까 페루의 중부지방부터 자, 칠레의 북부지방까지 이렇게 사막이 이어져 있죠. 선생님이 그린 이 사막이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자, 그래서 요 C의 기후는 우리가 사막 기후다. 자, 라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도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페루의 수도 리마라는 도시입니다. 페루 수도 리마. 자, 우리 B의 도시는 멕시코시티였고 C는 페루의 수도 리마였습니다. 자, 리마는 사막이니까 강수량이 매우 적어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연강수량이 있고요. 자, 연강수량이 매우 적은 요 나가 C. 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A를 다에다가 연결하시면 되죠. 자, 여기는 미국의 태평양 연안 쪽에 자, 위치한 도시죠. 이 도시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는 북부 아메리카 공부할 때 실리콘밸리가 있는 지역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샌프란시스코 같으면 미국의 태평양 연안 쪽이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죠. 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기후를 모르더라도 일단 다를 A로 연결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B, C를 연결을 먼저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가 북반구니까 당연히 1월, 7월 중에는 7월 기온이 1월 기온보다 더 높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리마 같으면
1월 기온이 7월 기온보다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고산 기후를 먼저 찾고 요 두 기후를 정확하게 강수량으로 구분 못하거든 남반구 북반구로 그냥 고르셔도 괜찮은 겁니다. 자, 우리 선택지를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다는 A다. 우리가 찾은 게 다가 A가 맞잖아.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다. 가가 지금 여기잖아. B.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는 해발 고도가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자, 2번 맞고요. 자, 3번에 A는 C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자, A하고 C. A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잖아요. 자, 여기는 7월이 여름이니까. 자, 7월은 매우 건조합니다. 하지만 겨울인 1월은 수변하죠. 자, 수변해. 자, 그런데 C는 사막이기 때문에 1월이건 7월이건 강수량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 1월 강수량은 자, 지중해성 기후는 여기 샌프란시스코는 1월에 비 오고 리마는 아예 비가 안 오잖아. 그래서 A가 1월 강수량이 더 많죠.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연강수량을 비교하는데 B의 연강수량은 1190 그리고 A의 연강수량은 517. 자, B가 더 많죠. 자, 4번까지 맞고요. 자, 5번에 C는 B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라고 했는데 C가 사막입니다. 자, 사막은 물리적 풍화가 활발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만약에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하다 하면 자, 요 5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자, 13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A, B, C 세 곳이 다 건조한 지역이에요. 자, A는 이집트, 사하라 사막의 이집트. 자, B는 몽골이고요. C는 페루의 수도 리마입니다. 여기는 아타카마 사막이 위치한 곳이죠. 자, 먼저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누적 강수량이 마지막에 12월에 누적 강수량이 연 강수량이잖아요. 여기만 스텝입니다. 지금 요 다만 연 강수량이 지금 250이 넘기 때문에 얘만 스텝이고요. 나머지 둘은 사막이에요. 나머지 둘은 사막. 그러면 이 중에서 유일하게 스텝인 곳은 여기 몽골입니다. 몽골. 그래서 다 아래 B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기 몽골도 사막 같아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기온만 보고 푸셔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온입니다. 왜냐하면 A, B, C가 모두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강수량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선생님 추천은 아예 이 누적 강수량을 보지 말고 기온으로만 푸셔도 충분히 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온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B를 찾을 건데 자, B가 북반구에서 위도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B가 나머지 셋보다 1월 기온이 가장 낮아야 됩니다. 1월 기온이 가장 낮아야 된다. 그러면 가나다의 1월 기온을 확인해 보면 여기가 거의 마이너스 20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를 B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을 보면 하나는 북반구죠. 자, A는 북반구, 그 다음에 C는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그럼 두 지역은 계절이 반대겠죠. 그래서 이 계절이 반대인 걸 가지고 골라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월 기온은 여기 나가 높아요. 그리고 1월 기온은 나가 가보다 낮습니다. 자, 반대로 가는 1월 기온이 높고 7월 기온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가 남반구란 뜻이고 자, 나가 북반구란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에 위치한 이집트를 나에다가 연결하고요. 자, 그리고 남반구에 위치한 페루의 리마를 가에다 연결하시면 정답은 C, A, B 4번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AC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우리 앞에 온대 기후 문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프만 나와 있는 문제죠. 그래프만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의 위치는 없어요. 자, 이런 문제 같으면 기후형을 먼저 찾지 말고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래프에 올라와서 확인하시는 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A는 잎이 작고 단단한 경엽수림이 주로 분포한다 했습니다. 이 경엽수림은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내는 말이 좀 맞죠. 경엽수는 포도, 올리브, 오렌지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A가 지중해성 기후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A의 누적 강수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A의 누적 강수량이 지금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건조해야 되죠. 여름이 건조해야 돼. 근데 A는 지금 누적 강수량이 쭉 올라간단 말이야. 자, 이 말은 이 A는 연중 수변하다는 뜻입니다. 자, 건조한 시기가 없어요. 그러면 A는 절대 지중해성 기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A가 어떤 기후인지 찾지 않더라도 일단 1번은 답에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A가 어떤 기후인지 안 찾아도 1번은 제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해볼게. 자, B는 강한 일사로 인한 스콜이 자주 발생한다. 스콜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열대우림 기후죠, 맞죠? 여기는 열대우림. 자, 열대우림 기후. 열대우림 기후. 자, 열대우림 기후인지 확인하려면 일단 열대기후인지를 확인해야 돼. 열대기후인지 확인하려면 최하의 평균 기온 18도 이상인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B의 최하의 기온을 확인해 볼게. 자, B의 최하의 기온이 여기네요. 자, 7월입니다. 자, 최하의 기온을 읽어 보니까 자, 요 가운데가 0도, 그다음 여기가 10도, 여기가 20도죠. 그러니까 10몇 도인데 10도에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최하의 18도 이상의 자, 열대 기후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게 우림인지 확인도 안 해도 되고 일단 열대부터 아니니까.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해볼게. 자, C는 짧은 우기에 키 작은 풀이 자라 초원을 이룬다. 자, 요 짧은 풀의 초원은 스텝기후죠. 스텝기후. 자, 스텝기후의 정의는 연강수량이 몇 밀입니까? 250에서 500mm 사이죠. 자, 우리는 요것만 확인합니다. 자, 누적 강수량에서 마지막 12월의 누적 강수량이 연강수량이죠. 그러면 C가 요거잖아요. 자, C의 누적 강수량 일단 요거 지우고 자, C의 누적 강수량을 확인해 볼게요. 자, C의 누적 강수량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 C가 요거죠. 요렇게 올라갑니다. 쭉 누적시켜서 갔더니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요 값이 C의 연강수량입니다. 자, 여기가 500이요. 여기 500이야. 그럼 400 몇 밀리니까 지금 500mm가 안 되죠. 또 250mm가 여기잖아. 그럼 C의 연강수량은 250에서 500mm 사이니까 스텝 기호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A는 B보다 강수의 계절차가 크다. 강수의 계절차가 큰지 아닌지 확인할 거면 오른쪽에 누적 강수량을 보셔야 돼요. 자, 이 누적 강수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A를 다시 꺼보겠습니다. 자, A 같으면은 누적 강수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연중수비라죠. 그런데 B는 누적 강수량이 안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쭉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다시 안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다 급하다가 완만하다가 하는 이 B가 강수의 계절차가 더 큰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단위 면적당 수목 밀도는 연강 수량이 적은 C가 스텝이었잖아요. C가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B가 더 높아야죠. 왜냐하면 B는 연강 수량이 500mm가 넘지만 이 C는 500mm를 넘지 않죠. 맞죠? 그래서 수변기후에 해당하는 B가 단위 면적당 수목 밀도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A와 B의 기후를 찾지 않더라도 답은 우리가 쉽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위치를 한번 볼게. 자, A는 지금 이집트. 자, 여기는 사막이고요. 자, B는 지금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지점입니다. 2354m. 그럼 여기는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겠죠. 고산기후. 자, 그리고 C는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자,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죠. 맞죠? C는 지중해성 기후. 자, 우리가 기후를 다 알만한 곳입니다. 자, A는 사막이고요. 자,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단순하게 기온 강수량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월기온 편차, 월강수 편차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월기온 편차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월평균기온 빼기 연평균기온. 자, 그렇다면 월평균기온 빼기 연평균기온을 값을 하는 이 월기온 편차가 플러스 값이 나오면 월기온 편차 요거 해석. 자, 플러스 값이 나오면 평균보다 기온이 높은 시기니까 여름이란 뜻이고요. 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평균보다 기온이 낮은 시기니까 겨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몇 월인지 지금 이 점마다 몇 월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요 가를 볼게. 자, 가는 요때가 여름이죠. 왜냐하면 평균보다 기온이 2도 정도 높은 시기니까 요때가 지금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야. 요때가. 자, 그리고 요때가 가장 기온이 낮은 시기요. 평균보다 2도 정도 낮은 시기단 말이야. 근데 가 같으면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 연교차가 4도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다를 볼게요. 요 다는 요때가 여름이지, 맞지? 그렇지? 기온이 가장 높은 평균보다 한 6도, 7도가 높은 시기고 요때가 기온이 가장 낮은 시기잖아요. 요때가 겨울인데 평균보다 한 8도 정도 낮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연교차가 한 15도 가까이는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가가 연교차가 이 셋 중에서 가장 작다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몇 월이 여름이고 몇 월이 겨울이고 이거는 몰라도 셋 중에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이 가다. 자,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가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가장 크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 한 곳을 찾아볼게요. 여기가 적도입니다, 지금. 자, 적도에서 떨어진 거리가 가까울수록 위도가 낮은 곳이 연교차가 크잖아요. 그러면 위도가 가장 낮은 곳이 여기입니다. 에티오피아의 B. 그래서 가를 B로. 자, 먼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를 B. 자, 먼저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가 연교차가 제일 크죠. 맞죠? 연교차가 가장 크긴 한데 연교차가 가장 큰데 가장 크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A가 연교차가 가장 클지 B가 연교차가 가장 클지는 좀 애매합니다. 자, 왜냐하면 적도와 떨어진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 A가 연교차 클지 C가 연교차 클지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수 편차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강수 편차 해석을 해볼게요. 자, 월 강수 편차는 월 강수량 빼기 연 강수량 나누기 10입니다. 자, 이 말은 이 강수 편차가 플러스 값이 나오면 평상시보다 비가 많은 시기란 얘기죠. 플러스는 우기. 자, 그리고 마이너스는 평균보다 강수량이 적은 시기니까 건기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나를 볼게요. 자, 요 나가 기온이 높은 시기잖아. 이때가 기온 편차가 플러스가 나왔는데 강수 편차는 마이너스가 나왔어. 이 말은 여름은 상대적으로 좀 건조하고, 자, 그리고 요때가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된 겨울이잖아요. 맞죠? 겨울. 나의 겨울. 자, 겨울은 강수 편차가 플러스가 됐다는 거, 겨울은 수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0에 가까워요. 0에 가까워. 그러면 요 다는 강수가 어떠냐면 월별 강수량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월별 강수량이 비슷하다. 자, 그러면 월별 강수량이 비슷한 건 우리가 요 두 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대 우림 같이 매달 강수량이 비슷하게 많아도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사막처럼 매달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월별 강수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나 매달 강수량이 비슷하면 이렇게 강수 편차가 0에 거의 가깝게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수빈한 곳은 여기죠. 지중해성 기후죠. 그래서 나를 C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남은 사막 같으면 매달 강수량이 비슷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매달 비가 적으니까. 그래서 달을 A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BCA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AD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나 시기를 1월 7월 중에서 일단 골라볼게요. 자, 가는 적도가 여기 있으면 자,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적도보다 북쪽에 위치하니까 7월이 되는 거고요. 자, 나는 적도가 여기 있고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위도가 남쪽이니까 지금 1월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치는 여기가 A가 자, 페루 수도 리마, 여기는 아타카마 사막이 위치한 곳이죠. A는 사막. 자, 그리고 B는 해발 고도가 매우 높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C는 여기가 브라질 남반구에 위치한 남반구 사바나 기후 지역이고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툰드라 기후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직 냉대기후, 한대기후를 배우지 않았지만, 자, 남미 최남단에 위치한 요 D는 툰드라 기후가 일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요거는 모르더라도 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에 가시기 7월에 평균 기온은 B가 C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BC 중에 B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7월 평균 기온이 C보다 무조건 낮아야 되는 거죠. 자, 1번 맞고요. 자, 2번에 낮 시기 1월 강수량 자, A, C를 비교할 건데 A는 사막이니까 1월에 비가 매우 적고요. 자, C는 남반구에 위치한 사바나이기 때문에 1월이 강수량이 많은 우기. 자, 7월은 강수량이 적은 건기가 되죠. 그래서 1월 강수량은 A가 C보다 적어야 됩니다. 자, 2번 맞습니다. 자, 3번에 1월 낮 시기에 밤 길이는 자, 1월의 밤 길이는 북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이 D가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이니 1월의 밤 길이가 가장 짧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에 가나 시기간 평균 기온 차이. 우리는 이걸 연교차라고 뭐 해석해도 괜찮은 거죠. 자, B하고 D 중에 자, 위도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져야 되니까 위도가 높은 자, D가 B보다는 연교차가 커야 되죠. 자, 그래서 B가 더 작다 하는 4번 맞고요. 자, 5번에 가나 시기간 강수량 차이. 계절별 강수량 차이는 사바나가 1월 우기 7월 건기가 되니까 강수량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리고 D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자, 위도가 높은 곳, 자, 극고압대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 매달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가나 시기간 강수량 차이는 사바나 C가 더 커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건조 기후와 건조 지형 단원의 16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